안녕하십니까. 설득감 세미나의 성균관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정성은 교수입니다. 오늘은 그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람들이 지각하는 메시지 효과, 설득 효과라는 것과 또 실제로 그 사람들이 설득 메시지를 어, 보고 경험하는 태도 변화라든지 아니면 뭐 행동이 변화라든지 그게 두 개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는 문제에 관한 논문을 같이 읽어보면서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 관해서 중요한 논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딜러드와 그의 동료들이 2007년도에 발표한 두 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논문은 핵심적으로 주장하기를 메시지가 얼마나 설득적일 것 같니? 라는 거기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점수가 높으면 어? 점수가 높을수록 실제로 사람들이 경험하는 아니면 경험하려고 하는 뭐 행동 의도라든지 그거에 대한 어, 수치도 높더라. 그래서 두 간의 관계가 깊고 또한 연구를 해보면은 perceived message effectiveness가 actual message effectiveness에 영향을 끼치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딱 보고 와 메시지 정말 말이 되네, 설득력이 있네.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을 해서 그래서 나는 내 태도를 바꿔야겠다, 내 행동을 바꿔야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결론을 내리면 어떤 결론이 생기냐면은 우리가 이제 메시지를 막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실제 효과를 테스트하는 게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근데 예? 왜냐하면 실제 테스트를 잘 하려면은 여러 번 노출을 시켜야 되는 문제도 있고 또 약간 민감한 문제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자기 태도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안 해주기도 하고 어떨 때는 타겟 오디언스에 접근하기도 힘들고 뭐 그러기 때문에 뭐 가장 사실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냥 전문가들한테 보이고 어떤 게 더 효과가 더 높은 것 같아. 그것도 perceived message effectiveness를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뭐 저는 그걸 적극 추천하는데 그러나 또 하나는 타겟 오디언스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근데 뭐이 메시지는 얼마나 당신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서 그렇게 하면 이제 간단하게 측정할 수 있으니까 그걸 측정을 해서 우리가 그걸 측정을 해서 그걸로 이제 캠페인 메시지 만들 수도 있고 또 설득 관련된 연구로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은 우리가 설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근데 뭐 정보원의 공신력이 높고 낮은 뭐 타이틀에 따라서 사람들의 태도 변화 달라질 것인가. 근데 태도 변화는 측정이 잘 안 돼. 근데 측정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사람들이 한 번 메시지를 읽고 그것으로 해서 태도가 쉽게 변화되기가 쉽지 않거든. 근데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이 있는데 이제 그랬을 때 만약에 이제 perceived effectiveness가 actual effect를 좀 예측할 수 있다면 perceived effectiveness를 대신 사용해서 떤 설득 이론들을 검증할 수 있다, 뭐 이런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노스 웨스턴에 있는 아주 대학자인데 데니엘 오키프라는 분은 그 주장에 대해서 반대한 거예요. 근데 그 반대도 굉장히 일리가 있어요. 근데 왜냐면은 일반인들은 설득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다. 그런 오해를 안고 뭐 보면서 이 메시지가 더 설득적일 것 같아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러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 사람이 주장을 해왔고, 근데 그분이 이제 2018년도에 저널 오브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저널에 이제 그런 걸 한 거죠. 엠피리컬하게 하나는 이제 가상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테스트하기도 하고, 그래서 코릴레이션이 높다 그래서 상관관계가 높다 그래서 꼭 그것이 아, 예, 어떤 지표로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다. PME를 AME를 대신하는 지표로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고, 또 이제 메타 어널리시스를 해보니까 꼭
두 가지 메시지가 있을 때 두 가지 메시지 중에서 PM이 높다 그래서 꼭 AM이 높은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주장을 제기하면서 약간 논쟁이 막 벌어졌는데 논쟁이 약간 좀 흐지부지 별 재미가 좀 약간 떨어져 가고 있는데 근데 이 문제에 관해서 제가 이제 어, 그 논문을 보자마자 바로 연구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2018년도에 그래서 이제 이 연구를 왜 하게 됐냐면은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좀 자세히 하겠지만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그쪽 논문을 읽을 기회가 있겠지만 제3자 효과라는 제3자 효과 또는 제3자 지각 가설이라는 이론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매스 커뮤니케이션에 그게 뭐냐면은 아 미디어의 영향 또는 어떤 미디어 메시지 영향을 사람들은 평가를 할 때 대부분 아, 나는 영향을 별로 안 받아. 나한테는 영향이 별로 없네. 나한테는 설득 효과가 별로 없네. 근데 딴 사람이 저 선거 광고라든지 저런 그 가짜 뉴스라든지 저런 걸 보면 영향을 무지하게 많이 받을 것 같아. 그래서 저런 건 철폐해야 돼. 금지시켜야 돼. 뭐 이렇게 해서 그 메시지 영향, 다른 말로 하면은 그 perceived message effectiveness에 근데 그 효과를 판정하는 데 있어서 아주 재밌는 패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에 대한 영향력은 적게 평가하고 남에 대한 영향력은 높게 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특히 약간 문제가 있는 메시지라고 판단했을 때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관련된 연구를 한 10여 건의 논문을 하고 이론적인 여러 가지 이제 그 문제들 파헤치고 뭐 새로 이제 새로운 주장을 하고 그런 연구도 해왔는데 사실 거기서 핵심적으로 다루는 개념과 그 연구가 발전해 나가면서 가는 연구 방향이 뭐였냐면은 그 지각된 메시지의 영향 정도와 실제 영향 정도를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연구를 제가 이미 했는데, 그거는 제3자 지각이라는 효과라는 그런 이론적인 틀 안에서 그 연구를 했었어요, 근데. 그래서 퍼블리시도 하고 그랬는데, 그 2018년도 연구를 딱 보는 순간에 어? 그렇지. 근데 논쟁이 있는 거 알았지. 2018년에 노키프가 나오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연구한 게 많은데 그 내가 우리 연구팀에서 한 새로운 아이디어와 연구 방법과 스킬과 뭐 이런 게 다 있는데 우리가 하면 정말 더 잘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하자. 그래서 그때 이제 연구를 이제 그 석사 학생이었던 이병현 학생과 유효선 지금은 박사과정인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세 명의 팀을 이루어서 이 연구를 신나게 한 그 1년 동안 하고 그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페이퍼를 이제 몇 개월 동안 페이퍼를 써서 ICA 호주에서 열리는 ICA에 제출을 했고 그 학회는 원래 5월 말에 열리지만 이번에는 코로나로 해서 다 온라인으로 열리기로 했고 그래서 그 학회에서 이번에 발표를 하게 되는 논문입니다. 그걸 이제 계속 수정하고 있고 이제 수정하고 있는 아직 퍼블리싱 되지 않은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고 특히 이제 이 연구는 제가 한 연구이기 때문에 제가 그때 사용했던 그 설문지들을 구체적으로 이제 보여 드리면서 설명을 할게요. 근데 그래서 이 논문의 이제 대일반적인 내용들은 그 오키프 논문이라든지 기존 연구들을 다시 설명하고 그것에 남들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 그래서 제가 아까 했던 이야기랑 대부분 그 내용이 여기 반복됩니다. 그래서 PME에 대한 PME가 어떨 때는 이제 불가피하게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한다. 그리고 이제 실제 효과를 볼 수 없을 때 그걸 사용하는 경향이 있지만 일단 우리가 이제 트루이즘이라면 누구나 다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믿고 있는 생각을 트루이즘이라고 그러죠. 근데 트루이즘. 그래서 이제 컬처럴 트루이즘 그러면 이제 그 문화에 사는 사람들은 뭐 질문도 하지 않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제 컬처럴 트루이즘. 근데 트루이즘 뭐냐면 이게 PME가 액츄얼 이펙티브니스를 대신해 주겠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연구를 해보면 95개의 케이스에서 다 포지티브 코릴레이션이 있어요. 근데 그 다른 증거들도 있어. PME가 실제로 이제 바이오 비헤이브럴 아웃컴이니까 뭐 생리적인 어떤 그런 뭐 어떤 심장 박동수라든지 아니면 그 동공의 움직임이라든지 땀이라든지 이런 거랑도 PME가 일정 정도
이 코릴레이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부정할 수 없죠. 근데 오키프는 93년도 논문서부터 그걸 반대해 왔어요. 왜냐면 common sensual beliefs가 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많은 common sensual beliefs가 정확하지 않다, incomplete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걸 잘못 판단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하고 18년도에 연구를 해서 그 메시지 두 개간의 짝을 해서 PME에서 의 랭킹과 그다음에 이제 AM에서 랭킹을 비교해봤더니 58%만이 그 랭킹이 같더라. 뭐 이런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그 논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근데 문제가 뭐냐? PME가 다 안에 여러 가지 그 매저가 다양하게 있어요. 근데 자세히 들어가면은 그거 성격도 약간씩 다르고 다른 변수들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오키프는 나눠서 하자는데 이 나눠서 볼 필요가 있다. 나눠서 해서 나눠서 하면 이제 어떤 게 가장 이제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도 알 수 있고 어떤 게 뭐 어떤 거는 그, 그 AM이랑 실제로 관계가 깊을 수도 있고 어떤 거는 관계가 다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근데 AME도 문제인데 그러면 실제 효과를 뭘로 잴 것인가? 실제 효과는 사실은 그 캠, 그 perceived message effectiveness랑 actual effectiveness가 같아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어떤 캠페인 메시지는 그 어떤 그 잘못된 생각, 믿음을 고쳐주는 것을 핵심적으로 타겟하는 그런 캠페인들이 있어요. 근데 가짜 뉴스겠다. 가짜 뉴스가 그건 아니다. 그런 팩트를 제시하는 그런 캠페인도 있고 어떤 경우는 아, 일단 그 사람들의 태도를 바꾸고 그 찬성하는 정도, 반대하는 정도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거기에 초점 맞춘 연구도 있고 어떤 연구는 저기 행동 변화를 주로 하는 것도 있어요. 행동 변화에 관련된 캠페인들이 되게 재밌는데 그거는 많은 사람들이 운동은 좋지, 운동해야지라고 하는데 운동 안 하는 경우에 어떻게 그 행동 변화에 이끌어낼 것인가? 그거는 AME가 이렇게 또 캠페인에 정해지는 거죠. 근데 사실 그걸 매치를 해야 되는데 매치를 안 한 상태에서 그 메타 아나리시스 한다는 게 문제가 많다. 그래서 이제 근데 그거를 이제 대부분 뭘로 하냐면은 포스트 메시지 에리튜드로 재는 거예요. 포스트 메시지 에리튜드가 메시지를 조건 나눠서 컨트롤 조건 뭐 조건하고 메시지 1, 메시지 2를 조건으로 해서 랜덤하게 사람들을 분명한 다음에 딱 무조건 보여줘 난 다음에 다 하고 난 다음에 자 너 지금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하고 물어봐서 그때 재고 두기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실험이라든지 하면은 실험 디자인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면 가장 많이 쓰는 이게 포스트 테스트 온리 뭐그 디자인인데 아니 컨트롤 뭐 하여간 그런 이제 실험인데 근데 그렇게 했을 때가 문제가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애초에 그 그걸 갖고 있을 때 애초에 어떤 태도를 갖고 있을 경우는 그 태도가 PM에도 반영될 수 있고 내가 만약 원래 거기에 대해서 원래 반대하는 이슈였으면 이거 효과 없을 거야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도 나는 아직 반대 이렇게 하면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그 이니셜 에리트도 초기 태도가 둘 다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문제냐면은 이거는 before and after로 해서 차이를 가지고 액츄얼 메시지 그걸 재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면 또 이 각 개인별로 그 어떤 효과의 정도가 구해지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내가 영향이 있었어라는 거랑 코릴레이션이라든지 다른 여러 테스트를 하게 되면 더 정확히 할 수 있다. 뭐 이런 걸 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3자 효과에 의하면은 막 그런 게 있는 거죠. 근데 그 better understanding the PME AME relationship requires not just PME AME correlations. correlations는 되게 그 통계의 결과인데 그 되게 그 어떤 관계를 파악할 때 되게 약해. 다르게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근데 심슨스 패러독스 우리 지난 시간에 했죠. 근데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가장 이 문제에서 가장 그 확실한 그 방법은 뭐냐면 디렉트 컴패리즌 하는 거예요. 근데 PME가 AME 각 개인별로 너는 얼마나 너가 영향받았다 생각해.
그거랑 실제로 그 사람이 경험한 태도 변화 정도를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 않아. 근데 여러 사람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됐어요. 근데 쉽지 않겠죠. 근데 하여간 방법이 전혀 없는 건 아니고, 그래서 우리 연구팀에서는 우리 나름대로 그거에 대한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개발해서 하나의 테스트해서 람도 성공을 해서 퍼블리케이션도 했죠. 그래서 그 방법을 우리가 쓰려고 하는 건데 그걸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PE measures가 있는데 PE measures가 여러 가지 있는 거예요. 어떤 거는 얼마나 로직하느냐, 얼마나 이제 편향되지 않은지, 얼마나 올가나이즈가 잘 됐는지, 얼마나 페어한지, 이렇게 메시지의 구체적인 특징에 대해서 평가하는 게 있어요. 근데 증거는 잘 갖춰졌다고 생각하는지,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이거 근데 사실 이거는 PE effectiveness measure라고 보기는 힘들고, 사실 이거는 이제 그거에 근데 하여간 이걸로 한 사람도 많은데, 요거로 이제 우리는 요것도 하나로 측정해 볼 거예요. 근데 하나 일종으로 그걸 이름을 이제 perceived argument quality라고, argument가 어떤 퀄리티가 있는지 뭐 이걸 측정한 걸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perceived 어, persuasiveness. 예? 이거는 뭐냐면은 전반적으로 얼마나 효과적인 것 같니, 얼마나 이게 설득적인 것 같니, 얼마나 확신을 많이 주니, 뭐 이걸 한 거를 우리가 PP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거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 메시지가 너 어느 정도로 그 메시지에 영향을 받았니, 예? 얼마나 충격을 받았니, 뭐 이렇게 하는 건 당신한테 하는 것도 있고, 당신 자신이 얼마나 영향을 받았니 라고 하는 것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얼마나 영향을 줄 것 같니, 이것도 약간은 달라. 근데 사실 비슷비슷하죠. 이거랑 사실은 비슷한데 일단 다르다. 그래서 일단 여러 개 다르게 측정을 해서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거 author스라는 게 이제 우리가 한 연구인데, 우리가 한 연구에서 제가 이제 허유진, 문정현 당시 학생이랑 같이 해서 이제 인터내셔널 퍼블릭 오피니언 리서치라는 저널에 발표한 거였는데, 거기서 우리가 뭘 했냐면은 그 우리 여론조사 효과를 측정하려고 했어요. 여론조사의 효과를 실제 효과도 한번 재보고, 각 개인별로,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이 여론 효과를 어떻게 지각하는지. 대부분 여론조사의 효과를 자기가 받았다는 걸 부정하는 경향이 있거든. 특별히 어떤 사람이냐면 여론조사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여론조사 영향에 자기 의식, 복잡한데, 자기가 애초에는 그 달갑자는 하는 그 뉴스인데, 근데도 영향을 받아서 따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밴드웨건 이펙트, 뭐 특히 밴드웨건 이펙트, 특히 뭐 그런 경우에 있어서 사람들이 태도를 자기 영향받았다는 걸 부정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 한번 재보자 그렇게 해서, 그때는 가상적인 어떤 선거를 사람들한테 실제인 것처럼 제시를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그 두 후보에 대해서 미리 평가를 하게 하고, 일주일 후에 어떤 막 원사이드한 여론조사 결과를 딱 제시를 하면서, 지금은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하면은, 그게 사실은 뭐 그렇게 중요한 선거도 아니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 뭐 서울시 뭐 교육 뭐 위원회 뭐 어떤 선거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그 대세를 따라가는 경향이 이제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대세에 따라가는, 그래서 대세에 따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근데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하냐면은, 그래서 이제 그 후보자에 대한 태도를 평가, 얼마나 이 사람을 지지하는지를 타임 안에서 재고, 일주일 후에 또 타임틀 재면은 그 변화된 정도를 구할 수 있는데, 그 변화된 정도가 태도 변화이고, 그걸 실제 효과로 측정을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 같으면 당신은 어느 정도나 몇 포인트나 태도가, 당신 그 후보에 대한 태도가 변화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약간 스케일을 그렇게 갖춰가서 물어봐서 우리가 테스트를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해보니까 사람들이 과소평가하더라. 자기가 받은 영향전도 과소평가하더라는 그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것도 태도 변화가 perceived amount error to change. 요거 이제 얼마나 당신 태도가 몇 포인트나 변한 것 같으냐라고 한 거를 우리가 이제 그거를 그것도 하나의 PE다. 이것도 집어넣어서 보고, 그다음에 AE measure 같은 경우에 actual message effectiveness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behavioral intention으로 재는 경우도 있고, 근데 대부분 이제 attitude로 재는 게 더 좋다. 근데
가능하면 이게 프리랑 포스트 메시지를 차이를 구하는 게 좋다. 예전에 그러면 초기 태도가 통제될 수 있다라는 거였는데,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한 연구들이 그 여러 개가 있고, 그리고 요 PME 연구에서도 그렇게 측정한 액추얼 메시지 이펙티브에서 그걸 측정한 연구도 있었어요. 근데 자, 그래서 휴렛이 연구가 그런 게 있었고, 그래서 더글라스 수톤도 그렇게 해서 우리도 그렇게 했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액츄얼 메시지 이펙트는 태도 변화의 양으로 측정하고, 다양한 이제 메시지 이펙티브니스에 대한 메저랑 어떻게 차이가 있을 것인가를 우리가 이제 비교해 보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스트롱 메시지, 되게 이제 약간 논리적이고 더 강력한 메시지랑 되게 허접한 약한 메시지 두 개를 만들어서 만들고 난 다음에 이렇게 체계적으로 그걸 만들고 난 다음에 이 두 가지 차이를 어떠한 P가 가장 잘 이렇게 포착하느냐, 그것도 한번 해보자라고 하고. 자, 다이애그노티스티, 다이애그노스티스리, 이게 진단 능력에 대한 거죠. 근데 PM의 진단 능력, 오키프의 지난 시간에 이 동영상을 보시면은 이 논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래서 오키프가 그때 이제 어떤 연구를 그 페어를 기존 연구에서 이제 페어를 다 만들어서 그 페어끼리 비교를 해서 PME의 랭킹과 AME 랭킹이 일치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봤더니 52%만 되더라. 그래서 PME는 실패. 왜냐하면 동전 던지기 확률과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는데, 사실 여기서 이제 그 약간의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그 PME 디퍼런스가 이 두 개가 이제 샘플 값에서만 차이 나지, 이게 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났을 때 우리가 사실 의미가 있는데, 왜냐면 그래야지 이제 파퓰레이션이나 다른 큰 샘플에서도 차이가 날 거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같은 방식으로 차이가 날 것이라. 근데 이제 이런 통계적 유의미성에 대한 정보를 전혀 활용하지 않았다. AME도 마찬가지. AM에 대해서는 그 데이터가 다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걸 활용하지 않았다. 그래서 사실 요 문제만 집중적으로 해서 또 우리가 세컨 스타디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병현 학생이랑 우리가 해서 데이터 컬렉션도 했고 그걸 테스트하고 있는 중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키프는 또 하이퍼테리컬한 이그젬플로 해서 이렇게 해서 콜레이션이 메시지 A에 대해서도 PM이 AM이 콜레이션이 1이고 메시지 B에 대해서도 콜레이션이 1이지만 이게 어떤 경우에서는 PM이는 메시지 A가 더 높고 근데 AM이는 메시지 B가 더 높을 수도 있더라. 뭐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그런 이야기를 그런 거를 이제 예를 보여준 거죠. 근데 그때의 데이터를 보면은 이게 두 개를 다 뭉뚱그려서 코릴레이션은 마이너스에서 반대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이 반대가 될 경우만 그런 이제 랭킹이 바뀌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기존 연구에서 보면은 이게 에그리게이트 할 때 두 개 뭉뚱그려서 한 코릴레이션과 각각의 코릴레이션을 이렇게 비교하는 연구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체크해 보자라고 하고, 자, 디렉트 컴패리즌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한 거예요. 자, 여기는 뭐냐면은 제가 가상이 되어 있던데, 예를 들어서 PM이는 어떤 사람이면 난 PM이는 난 3이라고 했어. 근데 실제로 해봤더니 이 사람이 태도가 구나 변화된 거야. PM이가 어떤 사람은 이 좀 낮을 것 같아. 이 0부터 10까지. 근데 했더니 6이 된 거야. 근데 PM이는 1일 거야. 낮아. 근데 이 사람 3일 거야. 근데 이 두 개의 이때 두 개간의 코릴레이션을 재면 1이에요. 근데 이 코릴레이션도. 근데 보면 알겠지만 이 실제 효과를 무지하게 과소평가한 거예요. 근데 언더에서 뭐 왜곡한 거죠. 근데 이 코릴레이션은 알 수가 없는 정보예요. 근데 실제로 PME가 AME를 어느 정도로 반영하는지를 보려면 코릴레이션보다는 실제로 이거 점수를 비교해 보는 것이 더 기묘하다, 더 유효하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근데 이런 걸 비교해서 액규러시 정확성이나 바이어스 정도를 테스트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옛날에 약간 몇몇 연구했었어요. 근데 기존 연구들이 문제가 사실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결했냐면, 우리는
2018년도에 저랑 허유진, 문정현 학생이 한 연구는 뭐였냐면은 이게 우리가 이제 그렇게 실제 태도 변화, 실제 태도의 변화, 메시지를 받기 전 받은 후의 태도 변화의 정도로 실제 효과를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몇 포인트, 너가 당신이 0부터 100까지라는 그런 척도에서 당신이 그 후보를 평가를 했는데 그 전과 비교해서 지금 당신 태도가 몇 퍼센트나 몇 포인트나 변화된 것 같으냐. 우리는 그 온도계를 사용했는데 몇 도나 변한 것 같으냐. 그래서 온도계를 제시했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발견했는데 그 방법을 쓰겠다라고 한 거였는데,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메서드에서는 제가 직접 그때 사용했던 설문지를 보여드리면서 그걸 가지고 이 메서드를 자세히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